지난해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이 해가 바뀌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.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가 석 달 만에 2,200선을 회복했는데요. 우리 증시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순매수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새해 들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식을 사들였나요? 예, 3조 5천억 원 샀습니다. 네. 이게 2017년 3월 이후로 가장 많이 샀는데요. 네네. 사실 작년 말에 올해 증시를 볼 때 여러 가지 경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려울 거다라고는 비관론이 많았는데 네. 연초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올 들어서 주가 지수가 1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그렇군요. 지난해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요. 네.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? 지금 경제 지표나 아니면 기업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없는데요. 그렇죠. 그래도 한국 주식을 사는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 주가가 쌉니다.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2,200포인트인데요. 네. 한 2010년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장기간 주가가 이제 오르지 못했으니까 악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닥 주가가 또 악재를 또 많이 반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.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나라가 한국뿐만이 아니고요. 중국, 대만 이런 시장 많이 삽니다. 이게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장인데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과 대만과 같은 나라 주식시장의 성과도 장기간 안 좋았습니다. 중국 경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또 기대가 좀 앞선 느낌은 듭니다만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될 거란 기대 이런 것들이 중국과 연관이 된 시장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고 그 힘을 받아서 한국 시장도 좀 연초에 강하게 올랐습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를 빼면 사실은 순매수한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. 이렇게 이 종목들에 집중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아무래도 올해 그 경제의 흐름이나 기업 실적의 예상을 보면 썩 좋은 게 없는데요. 그래도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겠나. 하반기 이후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투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. 앞서서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가 중국도 같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소위 그 지수를 사는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 투자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의 주류인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큰 나라의 주식을 사게 됩니다. 그렇게 사다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큰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 그런 류의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또 이제 큰 종목들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큰 흐름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. 사실 외국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. 실제로 움직임도 좀 외국인 투자자라고 반대로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이유가 있습니까? 모든 투자 주체가 사실은 이제 다 살 수는 없습니다. 외국인이 산 반대편에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외국인이 늘 시장을 이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팔았던 국내 투자가들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우리 주식시장 또 한 가지 특징이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. 글로벌 주식시장이 올해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아주 장기간 올랐던 미국 시장도 오랜만에 많이 떨어졌고요.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 동북아 증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초에 나타나는 반등은 작년에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.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게 마련인데요. 좀 연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 늘어나고 경제 지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럴 힘은 좀 약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
그렇군요. 결국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네. 이런 말씀이시잖아요. 특히 이러면 그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장세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? 사실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인 게 뭐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 5년 움직였거든요. 그렇죠. 박스권 장세 대처는 늦었다 싶으면 기다리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뭐 주가가 오른 다음에 사도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기회가 있었는데 네. 박스권 장세는 뭔가 좀 좋아졌을 때는 사게 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늦었다 싶으면 좀 기다리시는 단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근데 이제 시세는 또 장기적으로 잘 누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적립식이요? 예, 뭐 한 1년 반에 한 번 정도씩은 은행 이자보다 또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평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요. 네. 늦었다 싶으면 기다리시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것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특정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러면 지수 상품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지수 자체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많이 오르긴 어렵지만요. 네. 이제 아래쪽으로 또 개별 종목 투자하면 손해 많이 볼 수 있지만 지수는 조금 그래도 안전판이 될 수 있고요. 네. 모르시면 ETF나 지수 추천드리고요. 또 지금까지는 해외 투자 많이 하셨는데 네. 한국보다 해외 증시는 장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 한 해만 놓고 본다 그러면 해외 투자도 오히려 한국 시장보다 좀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